연봉을 조금 얘기해 줄 수. 어떻게 보면 급여적인 측면에서 뽕이 가장 많이 차오르는 건 같은 일 했을 때 더 많이 받지 않을까. 번다. 맞아요.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기 어려운 거고. 개업을 하면 세무사가 되는 건가요? 단점 얘기해볼까?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결국은 회사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4는 그치. 어떤 조직에 내가 속해 있고 완전 사회생활. 그렇죠. 위아래 눈치도 보고 결국 사내 정치라는 것도 있고 결국은 이 안에서의 승진을 생각해야 된다. 네, 그게 결국은 무한한 스트레스를 주는 건 맞아요. 특히나 이제 위로 갈수록. 그리고 회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로컬은 좀 개업 이후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좀 이렇게 적당히 이제 그걸 취사 선택할 수 있지만 솔직히 빅4는 그건 어렵다. 그냥 결국 주어지는 일을 잘해야 된다.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일단 첫 번째는 불안감인 건데. 그치. 뭐 어쨌든 내 월급 챙겨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올해 내가 뭘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년에 일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항상 뭔가 고민해야 되고 좀 뒤처지면 안 되고 이런 점에 있는 거는 또 분명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업 시장이라기보다는 이건 로컬 시장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 아까 이제 회계사님 얘기해 주신 게 빅펌에서는 상당히 좀 전문적인 부분이나 체계성이나 아니면은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빅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빅펌 대비 정보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 되게 장점인데 이 빅펌에 계신 분들은 하나만 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전문성 자체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어떤 그 최신 트렌드나 아니면 이런 정보력에 대해서는 약간은 접근성이 좀 낮아지는 게 있지 않나. 로컬에서 빅펌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준서가 모호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거나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주로 빅펌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게 뭐 로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빅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더라.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고, 빅펌에 아는 분들 통해가지고 이제 정보 전달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적시성 같은 거는 약간은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태되고 싶고 편하려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데 그 편함이 또 도태로 이어지면은 또 한없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늘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이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연봉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 빅4는 어느 정도 테이블이 있는 거라서. 2장은 되나요? 그러니까 다 끌어. 아니요, 2장은 안 됩니다. 그럼 1.5장 정도? 그거는 이제 꽤 넘고. 꽤 넘고. 그러니까 1.5장과 2장 정도 사이에 있다. 특별하게 그냥 저기 종합소득 신고할 때 빅4마다 또 다를 거고 또 개인마다 달라요. 왜냐면 상여가 그쵸. 그러니까 그 보너스가 또 워낙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어쨌든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최근 몇 년간 올랐고,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급여적인 측면에서 뽕이 가장 많이 차오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5, 6년차 매니저 그레이드일 것 같다. 왜냐면 그 정도 연차 때 지금 정도 연봉을 받는다면 아마 웬만한 친구들 회사에 거의 부장급이지 않을까. 맞아. 사실 연봉은 되게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거라서 그냥 딱 요 정도까지만 얘기 드리자면, 이제 빅4는 그런 연봉 테이블에 의해서 받는다. 그 다음에 상여는 개인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연도마다 다르다. 개업의 경우에는 진짜 천차만별이긴 한데 천차만별이지. 이거 뭐 누가 어떻게 이거는 말해. 그냥 지금 본인 연봉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빅4는 회사 연봉 까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매출로 이제 얘기하는 그치. 건데 매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한 건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뭐 풀타임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그때에 비해서도 같은 일을 했을 때는 더 많이 받지 않을까. 번다. 그런 한 면이 1.5배 정도 생각하시나요? 그 정도는 체감적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무튼 올해 작황이 좋으셨는지.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회계사의 개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사 때부터 아셨어요? 저는 그때 개업이 뭔지도 사실은 몰랐던 것 같고, 회계사가 개업하면 세무사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고, 친구들이 회계사의 개업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개업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일을 주로 하시고 개업이라는 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기 어려운 거고, 저도 실제로는 로컬에 와서야 정확히 개업이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좀 알게 됐으니까 뭐 이게 되게 애매한데 개념적인 부분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도 맞아, 모를 수 있어. 지금도 매출이나 그런 비용 구조, 급여 구조에 대한 거를 뒷펌에 나 있는 제 동기들한테 얘기해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생각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 월급 내가 주는 사람.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의 차이인 건데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세무사 사무소처럼 예를 들어서 사무소만 차리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인 소속의 회계사로서 일을 하는 거고 그 법인 내에서 일할 때 형태가 뭐 풀타임이냐 뭐 개업이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풀타임은 어떤 파트너가 나에게 급여를 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개업은 내가 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나한테도 월급을 주고 뭐 내가 고용한 사람이 있다면 고용한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 개업을 하면 세무사가 되는 건가요? 라고 했던 그 분의 그 질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회계세무사무소라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개인 사무실과 법인과의 개업이 다른 거니까. 그건 다른 거고 법인 내에서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냐면은 빅펌에서 파트너님들 중에서 에쿼티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은 본인들을 개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로컬에서는 그런 개업과 풀타임의 경계가 상당히 명확한 편이고 로컬 내에서의 이런 고용 형태나 근로 형태도 되게 다양한 편이라 해가지고 크게는 개업과 풀타임으로 나눠지는데 이 개업은 누군가가 나에게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와서 내 급여를 주는 거다. 사대보험 자체도 내가 회사분과 개인분을 내가 다 부담을 하는 거다 인 거고 법인 내가 개인 나한테 주는 거다 라고 급여도 법인이 나한테 주는 거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엔 비슷해요. 풀타임이야 기업이야 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정산 형태나 내가 가져간 형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법인에서의 매출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 구조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 사무소의 형태로 개업하시는 분과 법인에서 개업하시는 분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니까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대표가 존재를 하는 거고 거기서 맞아요. 내가 급여를 받아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일 때는 진짜 그거 자기가 버는 것 자체가 개인의 그 소득인 거고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그 차이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앤드 회계사라고 한다면 그 감사를 할 때 개인 사업자면 감사반을 꾸려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과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 자체가 그냥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감사반 자체에 꾸릴 필요가 없고 그냥 법인으로서 감사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의 차이점? 나는 진짜 입사했을 때 개업이라는 거 자체를 아예 몰랐어. 그냥 결국 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계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내 수입으로 하고 결국 내가 내 사업하는 거다. 내 비용 들여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그거를 뭐 이제 아예 그냥 외부 독립적인 사무소로 차릴 거냐 아니면 어떤 법인에 속해서 그 안에서 내가 내 이름 파갖고 그치. 할 거냐 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맞아. 결국 사업이다. 친척분들이나 집에 안 계신 어른들은 오히려 사무소 차리는 줄 알아. 회계사 했다면 이제 그냥 그런 오히려 회계법인이라는 개념을 오히려 모르는 모르지. 사람들도 있었고 맞아. 특히 자영업자하고 이런 근데 분들. 전 오히려 빅펌 있을 때는 로컬 가면 다 개업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럴 수도 개업이랑 있다. 풀타임 이런 고용 형태랑 빅컴과 로컬이라는 회계법인의 형태의 병원 개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있는 거랑 나와가지고 개원하는 거랑 진짜 똑같은 개념인 거야. 병원장 갈 거의 거냐 그 개념. 아니면 개원에서 근데 개인 병원 이제 갈 거냐. 그게 조금 작은 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대표 원장님이 있고 내가 번 거는 내 환자들 거는 내가 다 가져가느냐의 개념인지 아니면 정말 페이닥터의 개념인지 뭐 그치, 그런 그치. 정도의 맞아, 차이인 맞아, 거지.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험생들 또는 이제 막 회계사가 된 뉴스텝 회계사에게 싶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회계사로서 사회 경력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한편으로는 뭐 후회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많이 하게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한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조직에서 오래 못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커리어를 쌓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한 3, 4년 차쯤 됐을 때 나는 이제 영영 감사만 하고 살아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지만 접근이 너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내가 뭘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와 보시면 생각보다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네, 많고 뭔가 기회도 많이 생기고 경험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뭔가 도전하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되게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생각 자체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자체도 마찬가지고, 물론 더 나아가서는 비단 회계사를 했을 때 반드시 회계법인만이 답이냐 라고 했을 때도 더 당연한 얘기지만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라서 잘 된 케이스도 많이 봤고, 뭐든지 간에 정말 열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어디에 가더라도 어떻게든 돼요. 그리고 뭐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부딪혀 봤을 때 안 되면 그냥 고용회계사 하면 되잖아.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런 편한 마음들 그런 일하고 편한 보시면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빅4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회계사님이 로컬을 뭐 개업 회계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냥 저희가 살아온 그냥 저희가 회계사로서 경험한 거 안에서 그냥 가느다란 줄기 하나를 정도를 얘기 드린 거지,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너무 유형도 많고, 그리고 또 심지어 빅4 안에서도 정말 제각각이고 사람들만의 어떤 풀려 나가는 방식이나 이런 게, 그리고 로컬 안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이제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치 이제 이 영상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빅4와 개업을 약간 뭐 이렇게 비교 형태로 문답하고 뭔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외에 너무 많은 길들이 있고 운용사나 증권사나 PE나 이런 데 가서 자리 잘 잡아서 정말 뭐 잘 나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이 회계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일단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걸 찾는 거는 이제 본인의 몫인 거죠. 회계사님 얘기하신 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딱 불과 몇 년 전에 또 한번 그런 후회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이 회계사라는 자격증 들고 내 성격상 너무 이 한 조직에만 있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다양한 어떤 길을 왜 아예 생각조차 안 했나, 그런 데에 대한 후회는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영역을 접해보려고 하고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빅4 회계법인을 계속해서 10년 넘게 다니신 분과 개업하신 회계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길 바라는 마음에서 뭐 다양한 얘기를 다녀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 감사합니다.